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20분 일찍 만나게 되잖아요. 너무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 좀 왜요? 더 많은 분들 만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예. 좀 아, 뭔가 이거- 더 밝은 느낌? 네. 상큼한 느낌이랄까요? 아, 네. 그래요? 20분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건가요?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어디 다른 약속들이 좀 많아 보여요, 지금. 지금 약속이 문제가 아니고 네. 네. 기사 너무 다시 붙여야 바쁩니다. 될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네, 지금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총선이 바로 이런 네. 거구나. 선거 중에 최고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역시 선거 중에 꽃이 총선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됐어요. 각 당 출정식을 가졌는데 먼저 여당은 어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좀 특이하게 더불어시민당하고 같이 같이. 출정식을 국회에서 했고요. 네. 이 이유가 원팀이다 우리는 이걸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한 것 같고요. 또 이걸 여권이라고 묶으면 불쾌할 수도 있지만 민생당. 네, 네, 민생당. 민생당은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하는 걸로 네.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고요. 네. 또 여긴 여권이라고 묶이면 불쾌할 정의당은 불쾌해요?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정의당에서는 이제 이정미 후보가 인천 연수울에 출마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좀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 역시 또 전 대표기도 하고 이정미 그렇죠. 후보 같은 네. 경우는 뭐 인상적인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봤을 무난했나요? 때는 전 사실 오늘 화제가 됐던 건 버스. 버스가 저도 특이했었죠. 점심시간에 들어오다 봤어요. 예, 버스. 그게 출정식이 1시 반에 국회에서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앞에 보니까 버스, 선거 유세 홍보 버스가 2대가 있는데 네. 똑같은 게 왜 2개나 있을까? 딱 봤더니 하나는 시민당, 하나는 민주당. 근데 디자인, 문구 다 똑같더라고요. 완전 똑같아요. 네, 전 완전 둘다 똑같아서. 민주당 버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노골적이구나 이제 홍보 전략이. 미세하게 하고 글자들은 넘어갔죠. 또 달랐습니까? 아니면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네, 외관은? 똑같고요. 내가 그냥? 자세히 네. 봤는데 그 환풍기 쪽 색깔만 좀 다르더라고요. 미세 너무 자세하게 글씨랑은 네. 상관없이. 네. 그래서 찍어놨죠.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딴 말 하지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출정식 분위기 어땠습니까? 미래통합당도 민주당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미래한국당과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황교안 대표하고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투톱 체제로 지금 선거운동을 이끌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에서 자정 0시를 기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네. 동대문 시장 쪽을 찾았어요. 흔히 네. 뭐 두탑이라고 많이 네. 얘기하는데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면서 경제 심판론을 좀 전면에 이끌어내겠다 이런 각오로 보입니다. 네. 소상공인 겨냥 뭐 재밌는 장면들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주당 쪽도 그랬다고 하지만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네. 같은 장소에 동대문 시장 쪽으로 갔어요. 네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있는 거기서 다 같이 유세 일정을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 따로 또 역시 같이라고 한 몸 원팀, 전략. 네, 네. 원팀 전략. 뭐 어차피 나중에 뭐 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런 말까지 하니까요. 네. 근데 이 원유철 대표가 잠바를 똑같은 핑크색 잠바를 입었어요. 네네. 근데 뒤집어 입었어요. 기호 같은 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선거법 원래 예전에 때문에. 받아놓은 점퍼를 혹시 아니 뒤집어 아니요. 입으신 똑같이 건가요? 미래한국당도 같은 색깔 점퍼예요. 핑크색 점퍼를 입고 다니는데 네. 기호가 4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4번이 사실은 되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출마자나 그 출마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운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기호를 입은 점퍼를 원래 쓰면 안 된대요. 그런 여러 가지 그렇군요. 요소가 겹쳐서 뒤집어 입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좀 우습죠. 이게 안감이 이렇게 딱 드러나 있으니까요. 뒤집어서 옷을 입기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도 후보들 이제 저도 사진을 네. 좀 봅니다만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악수도 참 어렵고 그렇죠.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중앙당 차원에서는 뭐 선거운동을 어떻게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이게 이번 선거의 콘셉트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한 선거, 조용한 선거. 조용한 선거 이렇게 차분하게 한다는 컨셉트를 유지해서 그런지 네. 선거 운동 그 유세 홍보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좀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번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걱정 말아요 그대. 네네. 네, 그거랑 스마일 보이, 뭐 달리기 이런 차분한 노래로 선거를 좀 조용히 치르겠다는 게 있고요.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민주당 공식 선거 노래가 있어요. 더더더송이라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이 들었죠. 예, 이게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인데 이번에 안 씁니다. 이번 아예 안 쓰기로 아예 했어요. 안 쓰는 것으로. 보통 그래서, 총선 예. 때는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시끄럽거나 좀 활발한 이런 경쾌한 거 많이 쓰잖아요. 전혀 없고요. 율동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요. 예. 걱정 말아요 그대까지 쓸 정도면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통합당도 네. 뭐 집권 여당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좀 분위기를 보면서 당분간은 좀 차분히? 유세차 소리도 조금 낮추고 네. 당분간 좀 조용하게 치르자 이런 분위기예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유세차에서 시끌시끌 유권자들 불러 모으면 국민들 보기에도 좀 조금 좋지 않을 그렇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얼쑤 대한민국 승리의 길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노래를 CM송으로 정했는데 역시 네. 크게 틀진 않을 것 같고 뭐 트로트 위주로 많이 선곡곡을 선곡했는데 역시 뭐 그 앞에서 단체 군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쪽으로 네. 최대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지자랑 인사도 주먹 인사를 주먹 하고 인사. 주먹 인사. 혹시 악수를 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고 나서 소독제를 발라드립니다. 이렇게 발라드린 경우도 있고 네. 마스크도 다 후보마저도 끼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또 이낙연 전 총리도 하고 계시던데.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TK 쪽에서는 항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항의요? 선거 연설을 녹음한 거를 틀었더니 네. 시끄럽다. 잠 좀 자자. 민주당 쪽에 이렇게 네네.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 오늘 또 김부겸 후보한테 항의하는 모습이 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 유권자가요? 예, 유권자가 와서 뭐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좀 화제가 됐었고 선거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시끄럽다고 확성기 시끄럽다고 민원들 많이 넣으시고는 하죠. 조심조심 하는데 그래도 네. 예민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많이 한다면서요. 이제 통합당도 하고 패러디가 있고. 많습니다. 패러디가 많아요. 네, 그 유명한 영화 드라마 홍보 그 사진을 후보 합성해서 그런 걸 뿌리는 걸로. 네. 네. 뭐 그런 멋있는 많이 광고 하더라고요. 사진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뭐 총선이라는 게 일단 이기고 보자잖아요. 총선의 목표라는 게 일단 이긴 사람 많을수록 좋다 이건데 목표치가 어떻습니까? 뭐 양쪽 다 과반까지는 보고 있는지 실제 속내가 어떤지 목표치가 좀 달라졌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아니죠. 미래통합당은 네. 굉장히 똑같던데요. 그 똑같아요. 목표가 똑같은 똑같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과반 기사 쓰면서 둘다 과반이기 느꼈는데요. 때문에 네. 지역 130, 지역구 130, 비례 비례 20, 20석. 거의 짠듯이 그래서 똑같습니다. 네, 딱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원내 일당이 되는 게 목표인데 민주당이 약간 미묘하게 기류가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좀 어떡해요?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속내는요? 예.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민주당이 꽤 많이 이기더라고요. 현재로서는 내부에서 돌린 여론조사 아니요 아니면 외부 이제 방송사 언론사에서 네네. 이제 돌린 걸 보면은 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약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나 네. 다다익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지역도 비례도 마찬가지 네. 양쪽 다 비례는 그래요. 좀 비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럴 수는 그렇고. 있겠지만 지역구에서 생각보다 선전하는 곳이 많아서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긍정적이고요. 네, 이거 듣는 통합당은 좀 화날 것 같은데 통합당도 어떻습니까? 근데 역시 분위기가 네. 자체적으로는 약간 흥을 돋구는 분위기여가지고요. 지역구 우리 또 승산 있다 이렇게. 네, 접전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접전 지역에서 물론 뒤지는 걸로 나온다고 하지만 점점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종로 같은 경우도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는 분석을 한 것 같고요. 뭐 네, 이번에 또 종로에서. 엠번방 발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계속 이 접전을 벌이고 있고 충분히 이게 승부가 날 수 있다. 2주는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죠. 따라잡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어. 통합당 쪽에서는 굉장히 약간 흥이 나서 열심히 운동을 우리 하고 할 수 있는 있어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네,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분위기가 중요하기도 하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죠. 이 딱 공식적으로 선거 시작되고 보니까 그동안 약간 잠행하셨던 분들의 네, 모습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 나서고 있는데 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당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선대위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뭔가 공식적인 요청도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선대위에 합류했느냐 아니냐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상 선대위나 다름없다. 이런 게 지금 통합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대위다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따로 뭐 어떤 협의를 했다기보다는 유승민 의원이 스스로 좀 움직였는데 네. 수도권 험지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장악이 필수인데 더 이상은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유승민 의원 쪽 유승민계로 불리는 흔히 의원들이 주로 서울에 많이 있거든요.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제 오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네. 강서각
네, 네. 에서 하는 걸 거기도 제가 부산찬에 봤거든요. 예. 전 의원이 있는데 계파를 가리지 않고 지원 유세를 나가겠다고도 선언을 해서 이제 한국당 출신 의원들도 굉장히 이제 반기면서 한 30여 곳 정도가 지원을 해달라고 그날 부탁을 지금 했다고 분위기가. 하고요. 네. 그 중도 확장력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네. 유승민 의원에게 상당히 기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TK 지역으로 가시나 싶었는데 이제 서울 지역에 가니까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측근이라 분류되는 그렇죠. 분들은 서울 지역 네. 수도권에 많고 이해는 됩니다. 어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 전 대변인 그렇죠.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식구 네. 고민정 후보를 지원 유세를 했었고요. 네. 제가 그 임종석 전 실장 측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당에서 별도 요청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총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리고 도와달라는 후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또 상징성 있는 곳이 광진을이기 때문에 이 고민정 후보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직접 전화를 해서 네. 좀 많이 좀 뛰어달라. 뛰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또 이낙연 후보 입장으로서는 지금 종로도 나갔지만 상임 선대위원장이기도 하니 그렇죠.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건강이 생각보다 좋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담이 생기는 거를 임종석 전 실장을 통해서 메우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은 등장했습니다. 이제. 그럼 네. 어쨌든 두 분 모습은 앞으로 쭉 볼 수 있겠네요. 한 13일간은. 계속 뭐 보지 하루만 않을까라는 나타나고 생각이 사라지진 있더라고요. 않을 테니까. 네, 전국적으로 계속 돈다는 오늘 얘기가 또 있습니다. 쭉 돌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선거 때는 말 한마디가 정말 선거판을 매우 중요합니다. 네. 흔들어 놓잖아요. 여러 가지 좀 구설수에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 네. 같은 경우는 부모님 묘소를 불법으로 조성해서 이게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정확하게 전남 영광군의 동생 소유의 밭에 네. 1991년에 부친의 묘소, 2018년에 모친의 묘소를 마련했는데 네. 이게 농지법상 불법이라고 했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근 군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 6개월 내 이장을 통보받았고 네. 그래서 이 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네.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미래통합당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렇게 네. 말했는데요. 이 위원장이 총리 재임 당시 2018년에도 모친의 묘를 조성하며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준법 정신을 의심케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준법 정신. 예. 네. 근데 좀 이제 묻힌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묻히는 지금, 분위기입니까? 묻히는 이장한다고 분위기더라고요. 하니까 또. 예, 이장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나저나 황교안 대표 메시지 관리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마 네. 다들 아실 텐데 출입 토론회에서 기자로서, 네. 네. 그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뭐 호기심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고 판단해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출입 기자들 다 아찔했습니다. 네. 보면서 저도 그 그거 딱 현장에서. 듣는 순간 이제 야당 출입하는 후배 기자한테 바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쓸게 큰일 왔다. 났다. 발제하거라. 큰일 났다. 네. 했죠. 발칵 뒤집어서 당이 그러니까. 네. 모처럼 또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 늦었었기 때문에 통합당이 이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면서 선거 운동에 이렇게 약간 이슈를 같이 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네. N번방에서 하필이면 말실수를 했습니다. 황 대표 같은 경우에 해명을 하기를 법리적 판단을 얘기한 거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법리적 판단을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될 분이 법리적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네. 검사 출신이라 좀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아니 수도 있을 것 변호사는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네. 어쨌든 이분은 지금 당 대표시잖아요. 네, 네. 마치 막 판사나 변호사처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네.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정부적으로 부적절했다. 네. 지금 신보라 의원이 호기심에 잠깐 들어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황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처럼 지금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황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거라기보다는 잘못하면 이게 당 전체가 지금 덮어쓰게 생겨서 흔들리니까. 네. 지금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정말 하여튼 지금 당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오래 갈 것 같다고 걱정하는 이게 분들도 또 있어요. 서지현 검사까지 직접 나와서 그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말 한마디 때문에 표를 깎아먹는 경우 워낙 선거 때마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몸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일 터지면 사실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특히
몇천 표 차, 몇백 표 차로 흔들리는 지역구에 있는 네. 분들은 정말 속이 까맣게 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울은 그냥 뭐 까맣게 타다 못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진짜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이부망천의 슬픈 과거가 아직 잊혀지기도 전이거든요. 네. 지역구에서는 거의 뭐 이건 황교안 리스크다 이런 말까지 사실 나오고 있고요. 마스크 끼고 방역할 때가 제일 좋았지 않았냐 이런 오늘도 한탄까지 나올 실수하신 것 정도입니다. 같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도 어떤- 실수한 것 같아요. 그 키 작은 사람은 뭐 이걸 투표용지를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이제 48cm 정도가 돼요. 아. 근데 키 작은 사람은 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뭐 아. 저희 아들이 투표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들은 네. 참고로 굉장히 어립니다. 네. 어쨌든 48cm면 그걸 못 들 정도로 키 작은 사람 글쎄요. 너무 굳이 안 해도 기스하신 것 되는 같아요. 쓰게 만듭니다. 네. 기사를 안 쓰고 싶은데 안 막 쓰고 쓰게 싶은데요. 만드는. 이걸 안 쓰고 그냥 논란을 그냥 더 이상 확대하고 싶지 않은데 네. 또 써줘야죠. 그러니까 차라리 와병중임 대표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이거 웃으면 안 되지. 그건 또 죄송합니다.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어쨌든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어때요, 김진아 기자? 네. 예전에 여권에서도 사실 슬픈 아, 과거들이 있잖아요. 저도 몇 슬픈, 건이 벌써 기억이 나는데. 네, 과거의 역사가 있었죠. 정말 음.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에 네. 17대 총선 앞두고 열린우리당 정동연 의장의 그 나빴던 노인 폄하 발언. 네네네.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네, 집에서 네. 쉬어도 된다. 이 벌써 말을 해서 2004년. 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네. 열린 그때 우리 당이 다 의석을 과반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봤는데 조금 약간 흔들리면서 겨우 차지한 그때 152석인가 차지했었죠. 네.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 더 큰 일이 2012년 19대 총선 때 네. 선거 3주 남기고 나는 꼼수다 진행자 출신인 민주통합당 아. 김용민 후보 네네. 예, 그때 여성 노인 기독교 비하 발언 막말 이게 알려지면서 그때 후보 사퇴 요구가 나왔었죠. 네네. 나왔었는데 민주통합당이 계속 후보 유지하고 결국에 총선 접고 음. 대선까지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던 아주 슬픈 여파가. 역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만 들어도 요즘 그 여러 가지 답답한데 예, 말 한마디 한마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표 용지 인쇄하는 게 언제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 한 열흘 전부터 하죠? 6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일인가요? 예, 6일 인쇄 시작. 인쇄 시작이 한 6일 인쇄 정도. 시작. 예. 그래서 이제 보내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투표용지 딱 찍기 직전까지 단일화는 항상 살아있는 카드들이잖아요. 네. 혹시 어떻습니까? 단일화 얘기 나오는 곳이 있어요? 여권이나 이런 데서? 여권에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게 경남 창원 성산. 창원 성산. 네, 성산 여기가 정의당 여영국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의 단일화가 좀 관심이 가는 지역인데요. 네. 오늘 MBC 라디오죠. 그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네. 단일화하는 거에 두 분 다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했는데 이제 단일화는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좀 커서 네. 실제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고요. 단일화 방법. 예, 그게 여영국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 네네. 이런 입장이고 이흥석 후보는 네. 지금 내가 더 인지도가 떨어지고 막 선거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않겠냐 해서 네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죠. 나중에는. 그렇죠. 싸우다가. 네. 야권은 어떻습니까? 야권에서는 단일화? 대구 수성갑에서 주호영 후보가 무소속 이진훈 후보가 사퇴하면서 보수 단일화가 사실상 이루어졌는데 네. 어차피 좀 앞서고 있다고 자신하던 지역이긴 하지만 좀 더 승세를 높일 것 같고요. 서울에서 구로울에서 김용태 통합당 후보하고 네. 강효식 무소속 후보가 지금 단일화 경선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군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하고 떨어진 사람은 상대를 돕자 이렇게 신사 합의를 했다고 하고 네. 인천 쪽에서도 인천하고 서울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박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서구불이죠. 네. 무소속 이행숙 후보하고 여론조사 동안 단일화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영등포울 같은 경우도 네.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이 네.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 네. 역시 통합당 후보하고 좀 단일화를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지수는 조금 낮은 편입니까? 그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능할 관측해요?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알겠습니다. 동대문 을 민주당 같은 경우 민병도 네.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은 어떤가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요. 민병두 네. 의원이 별로 합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단일화할 무소속으로?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게요. 오.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지난 2주 동안 동대문 주민을 만나면서 확신을 가졌다. 네. 저는 지금 동대문 유권자라고 하는 더 튼튼하고 더 큰 항공모함에 올라탔다. 네. 이 말인즉슨 단일화는 없다. 고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없는 것으로 네. 일단은 가능성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차량 얘기했잖아요. 네. 초반에 이 더불어시민당 차량에 번호가 2개 써 있는데 네. 1번과 5번 번호 사이에 슬로건 이게 어떻게 된 건죠?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민주당이 회심의 역작입니다. 회심의 꼭 역작입니다. 사진을 보셔야 돼요. 네, 평가를 해주시는 사진을 거예요. 좀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네. 4월 15일 선거 날이니까 네. 여기서 1번은 바로 지역구 민주당을 뽑아달라. 5번은 5번 그 더불어 시민당. 네, 네. 그러니까 4, 2로 해서 이제 그렇게 숫자를 이렇게 활용을 했군요. 활용을 한 건데요. 날짜를 네, 네. 맞춰서. 정말 회심의 역작. 그러니까 번이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1이라고 써져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통합당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는 어떻습니까?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네. 저기 한국당과 버스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봤는데 제가 본 버스에는 네. 아예 기호가 없어요. 아, 기호가 없어요? 네, 통합당 아. 같은 경우에는 2번과 4번으로 지금 번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근데 번호를 아예 말하면 헷갈리니까 유권자들이 혼동이 오지 않게 말하지 네. 않고 대신 두 번째 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칸. 네, 왜냐하면 비례정당률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이 똑같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비례정당 때문에 다들 너무 골치가 아픈데 힘들어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여론조사 이 비례정당 투표 관련해서는 여권이 야권의 1위 내준 게 처음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래한국당이 저번 주보다 2.3%포인트 하락한 25.1%고요. 네. 그 다음이 더불어시민당인데 20.8%입니다. 네. 이게 지난주 조사 대비 9.0%포인트나 하락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선 열린민주당은 2.6%포인트 오른 14.3%여서요. 네. 시민당의 하락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민당은 확 좀 빠지고 열린민주당은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이 조금 뭐 열린민주당을 타들어가겠죠. 향해서 예. 엄청나게 좀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여론조사가 되게 재밌었던 게 네. 두 당을 합치면 오히려 더 깎입니다. 예전보다. 저번 두 당을 주보다. 합치면? 두 당을 합치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 결과는 41.5%였는데 저번 주가요. 네. 그런데 이번 주는 35.1%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왜 오히려 두 당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깎아먹는 이유가 아무래도 적통. 그러니까 적자, 누가 적자냐, 누가 서자냐 네. 이런 논쟁이 계속 나오고 또 후보에 대한 그 검증이 계속되니까 네. 오히려 좀 여권 지지자들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음. 정의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쪽으로 국민의당 쪽으로? 국민의당 쪽 아주 미세하게요. 예. 예, 0. 몇 퍼센트 포인트였나? 예, 그럴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예. 이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까지 나섰어요. 이분이 네. 굉장히 좀 요즘 거의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등장하셨죠. 그렇죠. 예. 등장하셨죠. 열린민주당 비례후보인 김의겸 전 대변인 그리고 최강욱 전 공직비서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 네. 이건 굉장히 좀 견제한다는 느낌이 옵니다. 보통 양정철 원장이 나서서 멘트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예. 다 옛날 청와대 계셨던 분들인데. 그렇죠. 네. 했던 분들인데 이렇게 말한 거면은 기자들한테 써라. 이 메시지를 알려달라.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정확하게 메시지가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고 민주당의 정신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고 네. 그런 선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네, 이렇게 네. 말한 것 자체가 왜 나갔느냐. 왜 이런 당을 만들어서 여권의 표를 분산시키느냐.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요. 네. 정규영 기자, 그 당 지지율 이게 당 지지율과 또 비례 정당하고는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미래한국당이랑 좀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던 네, 네. 걸로 아주 조금요. 알고 있어요. 네, 네. 전주 대비해서 1.8% 포인트가 하락이 됐는데 28.2%를 차지했죠.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충격적인 점이라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네. 이쪽에서 5.8% 포인트가 떨어져서 33% 정도가 나왔고 네. 대구 경북에서도 5% 정도가 떨어져서 36.7%.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층에서 조금 떨어지고요. 연령을 봤을 때도 20대, 30대는 조금 오르는데 50대, 60대에서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그걸 흥미롭게 봤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요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부에서?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가 안 도와주고 있다. 이게 지금 통합당의 이야기예요. 전세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대응이 너무 엉망으로 나오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네. 대처가 좀 눈길을 끌면서 좀 안정적인 5, 60대들도 네. 뭐 이 정도면 이렇게 말하기 이 정도면 아닌가. 대처를 예. 잘하고 있다. 그것 때문인 거 아닌가 우주의 싶은데요. 기운이, 네. 지금 정권 심판론 민주당을 열심히 향해서. 꺼내고 있는 데다가 네. 특히 방금 얘기한 그 열린민주당 얘기가 나오면 조국 프레임을 계속 공격하기 네. 때문에 박형주 위원장도 조국이냐 윤석열이나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중도층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젊은 층에서 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과 정당 지지도를 유무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한 거고요. 응답률은 5.7% 그리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의도 여성시대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정유영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